2020년 7월 10일 백선엽이 세상을 떠났다. 향년 100세. 대한민국 언론은 그를 6.25 영웅이라 불렀고 정부는 국가장으로 그의 장례를 치렀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조용하지 않았다. 수많은 국민과 역사학자들이 그의 과거를 놓고 분노했고 눈을 감은 이 노장에게 영웅이라는 칭호를 붙이는 일에 격렬한 반발이 일었다. 그의 생애는 두 개의 얼굴로 나뉜다. 하나는 낙동강 전선 다부동 전투에서 북한군을 막아낸 국군의 사령관이라는 점, 또 하나는 일제강점기 간도특설대 장교로서 독립군을 때려잡은 친일 인물이라는 사실이다. 이 중 후자는 그 어떤 미사역으로도 지울 수 없는 명백한 역사적 진실이다. 1939년 백선엽은 만주국 군관학교를 졸업한 뒤 일제관동군 휘하의 간도특설대에 배속되었다. 이 부대는 독립군 토벌을 주요 임무로 하던 악명 높은 조직이었다. 백선엽은 스스로 자서전에서 독립군을 토벌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썼다. 어떤 변명도 덧붙이지 않았다. 간도특설대는 조선 이용 때 조선 독립군 등 항일 무장 세력을 색출하고 고문하고 처형하며 이들과 연결된 마을을 불태우기도 했다. 간도 지역에서 살아남은 독립군 생존자들은 간도특설대를 조선인을 잡는 조선인들이라 불렀고 백선엽은 그 현장의 책임자 중 한 명이었다. 이런 이력을 두고 누군가는 단순한 젊은 시절의 경력이라 말하고 또 누군가는 공산당 토벌이었다고 포장하려 하지만 1940년대 만주에서 활동하던 무장 세력은 대부분이 항일 독립운동 세력이었고 일제의 공식 문서에도 공비란 바로 이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었다. 즉, 그가 공비를 토벌했다는 말은 곧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는 백선엽을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했다. 대한민국 국군을 상징하는 인물이 친일인명사전에 올라간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그의 간도특설대 이력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그 어떤 공로로도 이 기록을 덮을 수 없었다. 백선엽이 대한민국 최초의 명예원수가 될 뻔했을 때 베트남전과 월남 패망 당시 전투를 지휘했던 최명신 장군은 이렇게 말했다. 독립군 토벌 작전의 지휘관 백선엽이 명예원수가 된다면 우리나라 건국사와 국군사는 하루아침에 북한의 역사관에 종속될 거요. 이 말은 단순한 반대 의견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서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묻는 근본적인 질문이었다. 항일의 역사 위에 세워져야 하는가? 아니면 일본 제국의 협력자들 위에 세워져야 하는가? 백선엽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친일 행적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반성도 없었다. 오히려 자신이 없었다면 6.25 때 나라가 무너졌을 거라며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독립운동가들의 후손과 일제의 총칼에 죽어간 민초들의 기억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가 죽은 날 많은 이들이 그를 조문하지 않았다. 영웅이라는 찬사와 반역자라는 낙인이 동시에 붙은 채 그는 역사 속 가장 뜨거운 무덤 하나를 남기고 떠났다. 그의 존재는 단지 한 인물의 논란이 아니라 해방 이후 우리가 제대로 된 친일 청산을 하지 못했다는 증거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친일의 그림자, 그리고 그 그림자를 애써 외면하고 싶은 권력의 얼굴을 다시금 들춰내는 상징이다. 백선엽은 죽었지만 그를 둘러싼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독립군을 때려잡은 자가 과연 대한민국의 영웅일 수 있는가?